이 책은 너무나도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책 제목을 패러디한 소재로 이 책을 기억할 것이고, 이 책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젊음과 청춘을 논하는 책의 내용에 이 책을 기억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춘과 젊음이라면 누군가나 겪거나 생각할 수 있는 고민과 생각들에 대해 따스한 위로와 조언을 해주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젊은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겪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힘들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알게 되지요. 그 시절은 누구나 힘든 시간이고 아픔과 희망이 동시에 공존하기에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것을요. 책의 첫 장은 빨리 자리 잡고 싶고 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은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 저자는 반문합니다. 그대 인생을 얼마나 산 것 같은가? 작가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24시간에 비유합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80세로 치면 대학을 졸업하는 24세 나이는 고작 아침 7시 12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7시 12분.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당연히 이룬 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요? 그 시간에 이룬 것이 없다고 좌절하고 비관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분명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주변을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남들이 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주위에서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 작가는 말합니다. 그렇게 좁고 험난한 길을 사서 가는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리에 우뚝 서 있다. 매 순간 가장 합리적으로 최적화된 의사결정이 모인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젊음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니까요. 이어서 작가는 말합니다. 남들이 다들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정이 이끄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요. 남들이 좋아하는 직업이란 그저 안정적이고 고소득이 보장될 뿐 결국 공허함을 남길 것이라고 말입니다. 작가는 미래가 이끄는 삶, 꿈이 이끄는 삶, 열망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게 열망이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앞서 말한 누군가처럼 남들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 열망에는 아픔이 따른다. 그 아픔이란 눈앞에 당장 보이는 달콤함을 미래의 꿈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데서 나온다. 다음은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게 책의 내용을 되도록 그대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화, 벚꽃, 해바라기, 국화, 동백. 자, 위에 등장한 꽃 중에서 그대는 어떤 꽃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가? 가장 훌륭한 꽃은 없다. 저마다 훌륭하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 제가 피어날 철에 만개하는 것이다. 작가는 대부분의 젊음들이 가장 일찍 꽃을 피우는 매화가 되려고만 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꽃도 저마다 피는 시절이 다르듯 우리의 인생도 저마다 피어나는 시기가 다름을 말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꽃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으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청춘들은 대부분 가장 일찍 꽃을 피우는 매화가 되려고만 한다. 인생에 관한 우리는 지독한 근시다. 바로 코앞밖에 보지 못한다. 그래서 늦가을 아름다운 고운 빛을 선사하는 국화는 되려 하지 않고 다른 꽃들은 움도 틔우지 못한 초봄에 향기를 뽐내는 매화가 되려고만 한다. 하지만 일찍 꽃을 피웠다는 이만으로 매화가 세상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가? 가장 훌륭한가? 작가는 저마다의 인생을 꽃에 비유하며 젊은 시절에 무언가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비관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울러 모두가 젊은 시절에 인생의 꽃을 피울 이유 또한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꽃은 저마다 피는 계절이 다르다.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동백은 동백대로 자기가 피어야 하는 계절이 따로 있다. 꽃들도 저렇게 만개의 시기를 잘 알고 있는데 왜 그대들은 하나같이 초봄에 피어나지 못해 안달인가? 그대 좌절했는가? 친구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대만 잉여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가? 잊지 말라. 그대라는 꽃이 피는 계절은 따로 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대 언젠가는 꽃을 피울 것이다. 다소 늦더라도 그대의 계절이 오면 여느 꽃 못지않은 화려한 기계를 뽐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개를 들라. 그대의 계절을 준비하라. 앞의 감동적인 비유와 함께 작가는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다. 마지막에 어떤 꿈을 이룰 수 있느냐다. 이번에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올바른 자세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열심히는 하지만 노력에 비해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통나리 무딘지도 모르고 끝없이 톱질을 하는 나무꾼과 비슷한 상황이지요. 먼저 통나를 날카롭게 하고 톱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고 덤빌 게 아니라 그 일을 생산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먼저 길러야 한다. 또한 그 이후로도 자신의 방법론이 올바른지 수시로 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젊은 그대들에게 부족한 것은 스펙이나 학점, 자격 요건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성찰이라는 사실을 절감한다. 자기 성찰이 없으면 잘못된 목표를 향해 맹목적으로 돌진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헛된 노고를 계속하게 된다. 때로 걸음을 멈추어 보라. 그리고 진지한 눈빛으로 자신을 돌아보라. 자신과의 냉철한 대면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성실이란, 또 그런 인생이란 무어딩 톱날처럼 얼마나 밋밋할 것인가. 다음은 평생 자유로울 수 없는 감정인 질투를 다루는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가는 질투를 자신에게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감정으로 간주합니다. 질투를 왜 하는가? 상대의 성공 요인을 운이나 부정처럼 통제 불가능한 것에 돌림으로써 성취를 깎아내리고 나면 스스로의 반성이나 분발을 일깨우는 불편한 심리적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마음은 편할지 모른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자기를 돌아보는 작업이 생략되면서 자신에게 주는 자극은 자리할 곳을 잃는다. 이어서 작가는 질투를 대하는 해법을 말합니다. 질투하는 대신 선망하라. 타인의 성취를 인정하라. 설령 그의 공에 문제가 많아 보일지라도 그대는 오히려 그에게서 존중할 만한 점을 애써 찾아 그것을 배워라. 한껏 부러워해라. 그래야 이길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성취를 보고도 부러워하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주는 것이다. 다음은 시련에 대한 글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수많은 시련에 부딪히게 됩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누군가 젊은 시절에 내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의 성숙한 내가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웃기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성숙. 그런 거 안 해도 좋으니까 그런 어려움은 절대 다시 겪고 싶지 않다. 작가 역시 시련의 쓰러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작가는 시련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긍정적인 힘을 믿습니다.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겠지만 명심하라. 그럼에도 시련은 그대를 강하게 만든다. 중요한 것은 시련 자체의 냉혹함이 아니다. 그 시련을 대하는 나의 자세다. 그 시련이 가혹한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것은 결국 오롯이 나다. 내가 힘들게 받아들이면 힘든 것이고 내가 의연하게 받아들이면 별것 아닌 것이다. 시련은 그대의 힘이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이런 시련 또는 어려움을 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만약 우물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그 상황을 헤쳐나올 수 있을까요? 작가는 우물에 한번 빠져보기를 권합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아 깊게 느껴졌을 뿐 바닥은 생각보다 깊지 않다. 우물에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인생에서는 항상 그렇다.
우리는 겨우 30cm 정도 위에서 죽을 줄 알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항상 그렇다. 문제의 핵심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깊은 바닥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닥이 두려운 것이다. 정말로 포기하고 줄을 놓아보라. 생각보다 많이 다치지 않느나 인생에서 온몸이 산산이 부서질 만큼 깊은 바닥이란 많지 않다. 이와 같이 작가는 시련에 당당히 한번 맞서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들은 막상 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때가 많습니다. 작가는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넘어설 수 없는 벽을 마주했을 때의 경험으로 어쩌면 도전보다도 더 큰 용기를 가지고 겨우 밧줄을 놓았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추락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마라. 바닥은 생각보다 깊지 않다. 자신있게 줄을 놔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의 날개를 펼치고. 다음은 청춘의 특권이라 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한 글입니다. 작가는 이것저것 따지며 연애 상대를 고르는 젊음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랑에 빠질 수 있는가? 나는 말하고 싶다. 청춘은 그럴 수 있다고. 적어도 청춘은 그래야 한다고. 사랑을 할 것이거든 온몸을 던져 사랑하라.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도 이리저리 계산하는가? 젊은이들의 연애 방식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많은 커플들이 사랑한다는 것으로 서로에게 너무 커다란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에게만 몰입해 줄 것을 바란다. 집착이다. 날개를 꺾어 곁에 두려고만 한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 부른다. 상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의 이름으로 자기 요구만 한다. 욕심이다. 사랑이란 서로를 완성시켜가는 관계다. 그 사람을 통해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젊음의 올바른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젊은 시절 우리의 사랑은 서로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보다는 작가의 말처럼 그저 옆에 붙잡아두는 방식의 사랑이 아니었나 반성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성공과 행복을 동일시하여 성공을 하면 행복해진다고 믿고 있지만 성공을 해도 행복하지는 않다는 것을 점점 깨닫고 있지요. 그럼에도 작가는 말합니다. 실제로 고개를 돌려 주위를 돌아보라.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그대의 좌절조차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주위에는 언론의 주목조차 받지 못하는 수많은 어둠의 공간들이 있다. 이들에게는 그대의 힘겨운 오늘이 자신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호사일 수 있다. 죽고 싶도록 힘든 오늘의 그대 일상이 그 어느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염원한 하루라는 것을, 우리가 불평하는 지금의 모습도 누군가는 꿈에 그리던 모습일 수 있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하루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너무 높은 곳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을 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젊음 중에는 소위 말하는 한방을 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젊음에게 작가는 말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커다란 한 번의 성취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승부로 직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획기적인 승부처 전환점만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무능한 사람일수록 이것만 되면 이때만 오면 이라는 가정을 자주 한다. 가정하지 말고 실행하라. 하루하루 조금씩 남는 삶의 빈틈에서 꽃을 피워라.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결말을 맺을 수는 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은 도박일 뿐입니다. 작가의 말처럼 작은 것들이 모여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인생의 작은 것에도 정성을 다해야겠지요. 다음은 성인이 된 지금부터는 부모님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을 할 것을 말합니다. 엄마야말로
우리 생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다.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그래 주실 것이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는 엄마를 넘어서야 한다. 이 말은 진로를 결정할 때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젊음들이 부모의 기대 때문에 진정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자라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희는 공부만 열심히 해. 나머지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작가는 말합니다. 사실 엄마가 자식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란 공부를 제외한 다른 능력들인데 엄마들은 오히려 그 능력을 거세시키고 있다. 인생은 결국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기로 했던 공부 이외의 나머지 것들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작가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할 것도 강조합니다. 늘 지금의 나를 뛰어넘을 것을 생각하라. 기성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끝없이 확대해야 한다. 그대가 스스로를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언젠가는 사회가 그대를 오래되게 만들어버린다. 작가는 마지막으로 교정을 떠나는 젊음을 생각하며 글을 남깁니다. 마음의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라. 지난 꿈을 종종 회상하고 다가올 미래를 항상 설계하라. 주어지는 기회가 기회인 줄 알 수 있도록 늘 준비하라. 이상으로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이야기,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